지금 이 시점에 왜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안철수여야 하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치르면서 당이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당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제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또 공동 당대표로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100분 활용해서 우리 당 소멸하지 않도록 제 역할 다할 생각입니다. 소멸 위기까지 갔다. 한 명이라도 더 지방선거 당선시키기 위해선, 소멸 막기 위해선 내가 구원투수로 나가야 한다. 이 말씀. 예. 근데 그랬다가 나갔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벼랑 끝으로 정계 은퇴로 내몰리는 상황까지도 상정을 해야 할 텐데 그 정도 각오까지 하고 나서신 건가요? 당과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3대0으로 우리가 치고 있는데 4차전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5차전 선발 투수로 나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그러면 그 말씀은 나갔다가 지금 당선이 안 돼서 벼랑 끝으로 몰려도 정계 은퇴까지 내몰려도 그 정도 각오까지도 하고 나는 나가는 거다. 저는 당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겁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실 때만 해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일 뒤에 출마 선언이 좀 의외였다. 의아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당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예? 책임지는 자세라고 봅니다. 사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총선 후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근혜 정부가 저와 국민의당 죽이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심 전원무죄, 2심 전원무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당을 보호하려고 대표를 사퇴하는 바람에 처음 만들어진 당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선까지 치르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후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좀 더 버티고 당 체계를 잡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잠시만요. 그때 만약 그러면은 내가 대표직을 그만두지 않고 체계를 잡고 대선 치렀으면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다. 패배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후회가 드세요?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몫이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단합되고 체계 있는 상황으로 선거를 치렀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나서겠다. 나서야 그게 해결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단 말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반성과 자숙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게 그럼 반성하고도 통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달라진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거 조작 사건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 조작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보면 이게 대선 때고 그 대선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고 결국 당시의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실패한 책임자가 다시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게 적절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그 증거 조작 사건 자체가 그 당에서 거르지를 못한 겁니다. 당에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한두 사람의 그런 것을 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모두 다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 제대로 걸러내는 체계를 갖추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계를 잡지 못. 결국 그 체계를 잡으러 결국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출마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즉 반대하는 측이 나갈 수도 있다.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이 지금 소멸될까 봐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당대표가 됨으로 해서 소멸될 수도 있다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당대회 때는 치열하게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뭐 옥신각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당들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더 힘을 가지고 그리고 또 컨벤션 효과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몫은 사실은 그 경쟁 그 후보들 그리고 또 당선된 당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경선 과정 중에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노력들이 제게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지금 근데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안철수 후보하고 얘기하고 나왔더니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고 나온 것 같다. 헛소리라는 표현, 뭐 방화범이라는 표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당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게 분당 뭐가 당대표가 되신 후에 화합이 정말 될 건가, 덧셈의 정치가 될 건가 의심스러울 수준인데요. 예, 외계인 언어를 이해를 하시나 보네요. 네? 사실은 그 당시가 출마 전입니다. 잠깐만요. 외계인 언어를 이해하셨나 보네요라는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 아니요. 그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외계인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농담입니다. 외계인 언어는 어떻게 알아들으셨냐? 그런데 예. 사실 그때는 출마 전입니다. 그래서 출마 자체를 만류하는 분들과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미 출마해서 이미 토론회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일과는 지금 현재 상황과는 다릅니다. 현재 상황과 다르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은 다 설득이 되셨다고 보시는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처음에 반대하시던 분들 중에 예. 이제 제가 나서야 된다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왕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옳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일부 반대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계속 그 반대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설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안 후보님. 혹시 지금 국회의원 자리도 내려놓으셨고 당직도 내려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당권을 쥐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인 위상이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행보를 한다면 지금은 잊혀지는 게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가 뒤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당이 없어지는 것이야말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멸에 대한 이야기, 걱정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 그렇다면 만약 안철수 당대표가 된다면 첫 시험대는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 5% 수준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선거 치르면 광역단체장 자리 한 자리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공동대표로 선거를 지휘해서 승리로 이끌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총선과 참 다르구나를 알았습니다. 총선은 정치 신인이 국민들 기대를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선거인데 예. 그 지방선거는 이미 그 지역에서 알려지고 능력에 대해서도 검증받은 사람만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1년도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누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9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이대로 한두 달만 더 가면 우리는 지방선거 해보나 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하고
정말 급박한 그런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은 거둬야 된다고 보세요? 당이 다시 재기하려면. 예, 저 구체적인 목표는 사실은 진용이 갖춰진 후에 아마 이제 모든 그 당에서 각자 자기들의 그 목표랄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 솔직히 예. 지금 5% 정도 지지율이라면 예. 지금 당장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이 상황도 위기부터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안철수 차출론이 당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답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당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나가라고 하면은 내가 출마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맞나요? 저는 당을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해야 될 일이 당의 혁신과 인재 영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예.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예.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당시 기준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되셨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시는 게 당을 위해서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결정이 당에서 나면 그것도 따를 수 있다.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일 도움 되는 길이라면 그 길도 마다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각오가.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아,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그렇군요. 천정배 후보께서는 아예 지금부터 당대표 말고 지방선거 준비하셔라, 서울시장 준비하셔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출마 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알겠습니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판단하겠다. 서울시장 나가는 게 최선이다. 당을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 안철수 후보. 지방선거 승리를 지금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연대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 지금 혹시 연애하고 싶냐고 좋은 분 소개시켜 주겠냐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목숨 살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애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정도 예. 비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라는 것이 이제 정치로 따지자면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냐 마냐인데 다른 당과 손 잡는 것이 연애가 아니라 구해주려는 사람의 손이 될 수도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진 정당 손잡으면 같이 벼랑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바른정당도 손 안 내밀까요? 거기도 위태위태하기는 좀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보면 저희가 가장 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지금은 얘기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선거 치른 후에는 어떻습니까? 선거 치른 이후에 살아남는 게 저희들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치른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통합이나 연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제가 지금은 제 모든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잘 치르는 게 제 모든 목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꾸 왜 드리냐면요.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이제 1심 전원무죄, 2심 전원무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당을 보호하려고 대표를 사퇴하는 바람에 처음 만들어진 당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선까지 치르게 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후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좀 더 그 버티고 당 체계를 잡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잠시만요. 그때 만약 그러면은 내가 대표직을 그만두지 않고 체계를 잡고 대선 치렀으면 대선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다. 패배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후회가 드세요?
뭐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몫이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단합되고 체계 있는 상황으로 선거를 치렀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하시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나서겠다. 나서야 그게 해결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단 말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반성과 자숙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게 그럼 반성하고도 통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선 과정을 제가 5차전 선발 투수로 나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허. 여기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그러면 그 말씀은 나갔다가 지금 당선이 안 돼서 벼랑 끝으로 몰려도 정계은퇴까지 내몰려도 그 정도 각오까지도 하고 나는 나가는 거다. 저는 당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겁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실 때만 해도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일 뒤에 출마 선언이 좀 의외였다. 의아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것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당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예? 책임지는 자세라고 봅니다. 사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총선 후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근혜 정부가 저와 국민의당 죽이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됨으로 해서 소멸될 수도 있다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때는 치열하게 이제 서로 경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옥신각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당들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더 힘을 가지고 그리고 또 컨벤션 효과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몫은 사실은 경쟁 후보들 그리고 또 당선된 당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경선 과정 중에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노력들이 제게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지금 근데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안철수 후보하고 얘기하고 나왔더니 외계인하고 얘기하고 나온 것 같다. 헛소리라는 표현, 방화범이라는 표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당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게 분당 당대표가 되신 후에 화합이 정말 될 건가, 덧셈의 정치가 될 건가 의심스러울 수준인데요. 예, 외계인 언어를 이해를 하시나 보네요. 사실은 그 당시가 출마 전입니다. 잠깐만요. 외계인 언어를 이해하셨나 보네요라는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이시죠? 예, 통해서 그리고 경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달라진 모습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거 조작 사건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 조작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보면 이게 대선 때고 그 대선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고 결국 당시의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실패한 책임자가 다시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게 적절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증거 조작 사건 자체가 당에서 거르지를 못한 겁니다. 당에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한두 사람의 그런 것을 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모두 다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 제대로 걸러내는 체계를 갖추는 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계를 잡지 못. 결국 그 체계를 잡으러 결국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출마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즉 반대하는 측이 나갈 수도 있다.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이 지금 소멸될까 봐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왜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안철수여야 하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치르면서 당이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당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제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또 공동 당대표로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100분 활용해서 우리 당 소멸하지 않도록 제 역할 다할 생각입니다. 소멸 위기까지 갔다. 한 명이라도 더 지방선거 당선시키기 위해선, 소멸 막기 위해선 내가 구원투수로 나가야 한다. 이 말씀. 예. 근데 그랬다가 나갔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벼랑 끝으로 정계 은퇴로 내몰리는 상황까지도 상정을 해야 할 텐데 그 정도 각오까지 하고 나서신 건가요? 당과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에서 3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데 4차전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